안녕하세요. 상하이 5일 동안 먹고 다녀왔던 곳 간단하게 리뷰해 볼게요. 아시아나항공 타고 인천에서 푸동으로 가는 거라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 라운지 와서 일단 맥주에 컵라면 하나 먹으면서 여행을 시작했어요. 밥 먹고 좀 멍 때리다 보면 상하이 푸동공항에 도착하거든요. 공항에서 디디 불러가지고 이동했는데 중국어를 거의 못해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디디 이용하는 거를 추천 많이 드려요. 짐 풀어두고 배고파 가지고 바로 앞에 신세계백화점 지하 2 층에 식당들 있는 데로 왔거든요. 어디에서나 실패 없는 딤섬은 당연히 맛있었고요. 기대한 털개국수는 맛있었는데 좀 느끼하더라고요. 여기에 요 중국식 식초 뿌려 먹으면 요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무슨 상수상했다는 표시가 있던 빨대만두도 시켜봤는데 맛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여기 안이 너무 뜨거워 가지고 이 만두를 왜 빨대로 먹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흡천장 다 뒤일 뻔했습니다. 문제의 화이트 겨드랑이는 뭔지는 전혀 모르겠는 야채인데 맛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겨드랑이 매니아가 될 뻔했네요. 야채 메뉴는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밥 잘 먹고 나가는 길에 유명 미슐랭 셰프인 조엘 로브숑이 만든 디저트 샵이 있는 거예요. 마카다미아 아이스크림 한 개 사 먹었는데 고급진 아이스크림 맛이었어요. 물론 가격도 좀 고급스럽고요. 지하 1층에 루이신 커피가 보이더라고요. 제일 유명한 자스민 어쩌고 뭐 그런 밀크티를 시켜봤는데 맛이 아주 좋아서 강추드립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난징동루도 다녀왔는데요. 여기 조던 매장이 있길래 그 상하이에 딤섬 티셔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있는 줄 알고 가봤더니 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중국빌 충만한 나이키는 실컷 봤습니다. 제가 난징동로 갔을 때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거리가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었거든요. 구경하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니까 뭐 중국에 왔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경하다가 난데없이 떡볶이 파는 곳도 발견을 했습니다. 상하이에서도 한국 음식들이 많이 팔리는 걸까요? 그리고 안으로 쭉쭉쭉 걸어 들어가면 작지만 귀여웠던 크리스마스 영상도 나오더라고요. 구경 잘하고 계속 걷다가 보니까 또 피츠 커피가 보여가지고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사봤는데 진한 커피를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라 이게 너무 부드러운 커피 맛이 조금 미미하게 느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였습니다. 난징동로 구경하다가 거리에 있던 탕후루도 좀 먹어보고 싶어 가지고 좀 봤었는데 뭔가 손이 잘 안 가 가지고 결국에는 탕후루는 먹지 못하고 왔는데 그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상하이 여행 검색하면 꼭 보이는 생일랜드 크림 요거 파는 집이 지나가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냥 구경만 해 볼까 하다가 너무 귀여워 가지고 제 생일 크림 하나 사 오긴 했는데 크림은 그냥 뭐 조금 묽은 질감의 로션 같거든요. 특이할 건 없으니까 꼭 살 거 아니면 뭐 굳이 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계산한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도 크리스마스 영상 귀엽게 만들어 가지고 틀어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이면 당연히 다녀와야 하는 상하이 신천지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도 다녀왔습니다. 여기 내부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고요. 전시물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꽤나 볼만하기 때문에 꼭 다녀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는 중간에 꼭 휴식 시간이 있으니까 휴식 시간 확인 잘 하시고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천지 왔으니까 수제 밀크티로 유명한 아마수작을 다녀왔는데요. 여기 못 모르고 처음 가가지고 매장에서 위챗으로 바로 주문했더니 대기 시간이 1시간 20분인가 30분인가 정도 걸리더라고요. 중국의 유명한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주문하는 법 꼭 알아보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일단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 자스민 녹차 뭐 이런 종류의 밀크티를 시켜 가지고 주문해 두고요. 그리고 주변 구경을 시작했어요. 뭐 다행히 신천지다 보니까 주변에 구경할 거리는 많더라고요. 역시나 신천지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잘 꾸며져 있었고요. 구경할 재미도 있었습니다. 사람도 엄청 많고 포토스팟도 엄청 많거든요. 여기저기 들어가서 구경 좀 잘 하다가 밀크티 픽업 알람이 와 가지고 픽업을 하러 갔는데 뭐 기다리는 만큼은 맛있었던 밀크티였습니다. 저는 아마수작 밀크티가 맛있어 가지고 나중에 신천지 쪽에서 좀 머물 때 더 방문을 했어요.
추천 제품 위주로 먹었는데 다 뭐 무난하고 괜찮고 맛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 아마수장 옆에 하메이라고 그 화장품 샘플 파는 걸로 유명한 샵이 있거든요. 줄이 없길래 한번 가 봤는데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렴한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정품 여부도 조금 확신이 어렵고 해서 그냥 구경만 한번 쓱 하고 나왔습니다. 화장품 관심 없으면 굳이 가실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스투시 매장도 잠시 둘러보고요. 나중에 신천지 호텔 잡아 가지고 여기 근처를 자주 산책 다녔는데 여기가 좀 돌아다니기도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관광객 입장에서는요. 아 그리고 여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던 티스톤이라는 티 브랜드 가게가 있거든요.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예쁘고 신기하고 귀여운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차 좋아하시면 여기서도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직원분들도 엄청 친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많이 먹었던 블루글라스 요거트 샵인데요. 저는 사실 요거트를 굳이 제 돈 주고 사 먹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별로 좋아하질 않는데 제 일행이 요거트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여기 요거트를 추천받기도 해서 한번 가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일 인기 있다는 요거트 믹스 음료랑 그릭 요거트 파르페 컵처럼 된 거를 사 먹었는데 제 취향은 그릭 요거트 쪽이 훨씬 맛있었습니다. 과일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요. 요거트도 진하면서도 신맛이 거의 없더라고요. 요거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다녀와 보시는 걸 정말 강추드립니다. 근데 이거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유산균이다 보니까 그날 화장실 폭발하니까 좀 적당히 알아서 드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시 난징동으로 돌아올게요. 여기는 제가 투숙했던 에디션 호텔 안에 있는 홍콩식 레스토랑 칸톤 디스코예요. 여기도 미슐랭 선정 레스토랑이고요. 가격대는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둘이서 가시면 한 10만 원 정도는 나오실 거예요. 주문하기 전에 웰컴티 바로 주셨고요. 웰컴 젤리라는 것도 나와가지고 먹었는데 빨간색의 귀여운 젤리인데 상큼하고 맛있더라고요. 트러플 딤섬이 먼저 나왔는데요. 중국은 트러플을 좀 연하게 쓰는 편인가 봐요. 이 딤섬이 트러플 냄새를 아주 아주 열심히 맡아야 납니다. 그래도 맛은 뭐 상하이에서 사실 딤섬은 다 맛있었어요. 여기도 역시나 딤섬은 실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조린 전복을 올린 딤섬도 나왔거든요. 요거는 중국 향신료가 약간 향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그다음 요리는 타이거 새우 요리를 시켰는데 요거는 튀김으로 만들어져서 나왔습니다. 튀김은 무난한 편인데요. 뿌려주는 소스가 오렌지 맛이 가미된 상큼한 소스여 가지고 이 튀김이랑 궁합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 예, 소스에서 킥이 있던 그런 요리였어요. 그리고 다음에 나온 사천 탄탄면은 면이 생면이어 가지고 아주 촉촉하고 부드러우면서 소스랑 잘 어우러져 가지고 맛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 중에서는 요 탄탄면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음식 서비스 모두 괜찮았지만 다시 올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먹었으니까 장원이라는 곳도 들러봤는데요. 규모도 크고 뭐 중국 스타일의 예쁜 건물들도 많아서 보는 재미는 있긴 했지만 쇼핑몰의 개념이다 보니까 관심 없으면 굳이 가지 않으셔도 괜찮은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하이 스타벅스 로스터리까지는 걸어갈 만한 거리여가지고 구경도 할 겸 슬슬 걸어갔는데요. 차즈티가 있어가지고 잠시 들렀는데 여기도 주문하고는 한 20분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 넣어 놓고 주변을 좀 둘러보다가 여기 근처에서 로마에서 먹었던 폼피 티라미수 집이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 가지고 들어갔다가 하나 사 왔습니다. 맛있긴 한데 로마 간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 맛이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맛있으면 됐죠 뭐. 구경하다 보니 차지에서 차가 나와 가지고 가져왔고요. 여기는 어디든 보냉백 포장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보냉백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맛있는 차 마시면서 천천히 걸어오다 보니까 3 개에서 6 개밖에 없다는 상하이 로스터리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정말 넓고 컸습니다. 로스팅하는 원두도 무슨 공장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축구장 절반 크기인 850평 정도의 규모라는데 그게 좀 실감이 되더라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본 구리로 된 원두 보관통이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음각으로 한자들이 막 새겨져 있는데 크기도 큰 통에 그런 게 새겨져 있고 하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좀 뭔가 그럴싸해 보이더라고요. 아, 그런데 제가 일정을 좀 보다가 갈까 말까 엄청 고민했던 곳이 여기 욱항 맨션이거든요.
여기는 사실 저는 왜 구경하러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막 사진을 찍고 싶고 이런 건 아니어 가지고 그거 이외에는 제가 모르는 뭔가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냥 사진 엄청 찍고 있던데 사진 찍는 용이 아니면 굳이 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옆에 있는 요 티니위니 매장에 있는 룩캉맨션 곰돌이 에디션이나 요 모형들이 좀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욱캉맨션보다는 사실 요 곰돌이 커피로 유명한 곳에 와 보고 싶어 가지고 뭐 들렀다 온 거긴 하거든요. 여기에서 커피를 사면 곰돌이를 이렇게 컵에다가 붙여 주는데요. 커피 맛은 그냥 쏘쏘합니다. 커피 픽업했으니까 2-3 층에 매장이 있길래 한번 구경을 해 봤는데요. 올라가니깐 뭐 이런 특이한 티셔츠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 싶긴 한데. 그리고 원래 곰돌이들이 낮에 오면 창밖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간 때는 밤이어 가지고 그런가 모두 퇴근해서 가게 안에 있더라고요. 너무 귀엽긴 한데 뭔가 중bil도 좀 충만하고 가격이 너무 살벌해 가지고 제품들 자체는 손은 뭐 전혀 안 갔습니다. 어쨌든 구경 잘하고 2 층으로 한 번 더 올라가 봤더니 여기도 귀엽고 예쁜 소품들이랑 자잘한 인형들 같은 거 많았고요. 뭐 진짜 팔리는 물건이 맞는지 궁금한 물건들도 또 보였습니다. 그래도 커피 잘 마시면서 샵도 구경 잘하고요. 저는 인민광장 쪽으로 가 가지고 릴리안 베이커리 가 가지고 빵 조금이랑 에그타르트 사 왔거든요. 여기 타르트 말고 일반 빵도 괜찮다 그래 가지고 사와 봤는데 반은 괜찮고 반은 별로였어요. 약간 복불복이었고요. 에그타르트는 마카오만큼이나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프레스라는 식당 겸 카페가 있는데 여기가 옛 신문사 건물을 그대로 살린 헤리티지 건물 안에 있어요. 직원분들이 영어를 잘하는 편이었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내부 층고도 높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메뉴판도 컨셉을 잘 살린 신문 형식에다가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간략히 써져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 의외로 커피 맛집이더라고요. 가시면 커피 꼭 마시는 거 추천드려요. 여기 화장실 쪽으로 나가면 건물 내부도 구경이 가능하니까요. 여기 가시는 분들은 화장실도 한번 다녀오시고 건물 구경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헤이티도 갔었는데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헤이티 먹어봤는데 그때 진짜 제 입맛에는 별로였거든요. 땅 밀크티 그걸 한번 시켜봤는데 요거는 맛있었습니다. 이날은 예원을 구경하러 갔는데요. 그냥 걷다가 보니까 뭐 우연히 바로 발견한 유명한 빨대 만두집도 다녀와 봤는데요. 네, 만두도 되게 맛있었습니다. 제 입맛에는 상하이에서 먹어본 만두들 중에서도 맛있는 편에 속했어요. 근데 가격이 안 맛있으면 안 되는 가격이긴 합니다. 저는 불 켜진 거 보려고 늦은 오후에 가서 그때 불 켜진 예언까지 다 보고 왔는데 이렇게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2025년 새해 장식된 것도 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녁을 먹고 가려고 식당을 검색해 보니까 여기 예원 안에 루보랑이라고 미슐랭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상하이에는 왜 이렇게 미슐랭이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저기도 다 미슐랭 식당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도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음식도 맛있었는데 오이무침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볶음밥도 고슬고슬하게 잘 만들어져서 나오고요. 동파육도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했습니다. 근데 동파육에서는 중국 향신료 맛이 나니까 향신료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미슐랭이 많긴 한데 다녀보니까 미슐랭 찍혀 있는 식당은 뭐 일단은 중간 이상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제 차지커피 한 잔 더 해 줬고요. 제가 동방명주 근처에도 갔었거든요. 매너커피 매장이 거기 있더라고요. 여기도 그냥 소소했습니다. 뭐 한번 마셔 봤으니까 됐고요. 디즈니 샵이 있는데 샵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디즈니 좋아하시면 한번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상하이의 마지막 밤은 대동강 맥주를 위챗으로 시켜 먹었거든요. 호텔로 퀵 배달도 가능하더라고요. 사실 북한 음식점을 다녀오려고 했는데 요새 좀 분위기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좋긴 하지만 맥주라도 시켜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맛이 가벼우면서도 부드럽고 좀 상쾌한 맛도 있고 굉장히 제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열심히 먹고 놀고 그리고 이제 푸동공항으로 돌아왔는데요. 푸동공항 비즈니스 라운지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여기 매운 국수라고 해 가지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상하이 여행의 아쉬움을 저는 이제 중국 맥주로 좀 달래면서 여행을 잘 마무리해 봤어요. 이상 상하이에서 제가 했던 것들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